사실 경제 전체의 총 소비가 잠재 GDP에 이제 어떤 형태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동일한 60%면 60%를 소비를 한다라고 가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 전체의 총 소비라고 하는 C와 경제 전체의 총 소득 혹은 포텐셜 GDP라고 하는 Y 바 사이의 관계를 평균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얼마만큼 소비할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이 가게가 혹은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를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의 매우 낮은 비율만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동일한 소비 비중을 갖는다라고 굳이 그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그젬플은 이렇게 계산하면 경제 전체의 총 소비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린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걸 평균을 해서 평균적인 관계를 보겠죠. 물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많이 다루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과 경제 전체의 총소비 사이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간단한 함수의 형태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민간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CT죠. T 시점에 CT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T 시점에 actual GDP가 아니라 T 시점에 이제 potential GDP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시점에서는 actual GDP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한 10년, 20년, 30년 기간 동안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제로 액추얼 GDP랑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액추얼 GDP가 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020년 1분기죠. 1, 4분기에 민간 소비 지출이 하락한 정도는 사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액추얼 GDP가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 민간 소비 지출이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선호 충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T 시점의 민간 소비 지출 CT가 actual GDP에 반응하도록 actual GDP에 디펜드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이죠.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식은 YT의 바를 다시 YT의 바로 나눈 이제 percentage deviation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식이고요. 자, 이것을 제가 마이너스 1 YT 나누기 YT 바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썼고 이제 양변에 2를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actual GDP와 potential GDP 사이의 비율은 이제 1 플러스 GDP 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양변에 제가 potential GDP YT 바를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ctual GDP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이렇게 곱하면 potential GDP가 남고요. 이렇게 곱하면 potential GDP 곱하기 GDP 갭이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추세로부터 이탈했는가. 자, 이게 이제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GDP 갭 곱하기 트렌드가 바로 얼마만큼 벗어났는가. 그래서 이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YT 바라고 한다면요. 이게 트렌드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GDP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 이 점이 바로 T 시점의 GDP라고 할 수 있고요. 액추얼 GDP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여기가 포텐셜 GDP에 해당하는 YT 바라고 할 수 있고 요 차이가 바로 GDP 갭 곱하기 포텐셜 GDP입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 YT 해시고요. GDP 갭이고
실제로 이제 이 차이가 뭐몇 달러인가, 얼마, 몇 원인가, 몇백 조인가, 몇십 조인가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 바로 이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포텐셜 GDP, 그 다음에 일정 비율, 그리고 어떤 충격, 이걸 우리가 프리퍼런스 샥 혹은 선호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액추얼 GDP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YT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GDP 갭, YT 햇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9페이지에서 액추얼 GDP를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포텐셜 GDP와 포텐셜 GDP로부터 벗어난 정도의 합으로 우리가 액추얼 GDP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로부터 뭐 위쪽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뭐 혹은 포텐셜 GDP 상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상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을 포텐셜 GDP와 그것으로부터 괴리된 정도, 여기에서는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았고 GDP의 단위, 뭐 화폐 단위여도 괜찮고요. 뭐 실물 단위여도 괜찮습니다. GDP의 단위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여기까지만 정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 뒷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뭐 이 전체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편의상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포텐셜 GDP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벗어난 정도. 자, 이것은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GDP의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폐 단위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5조 혹은 뭐 10조 이렇게 벗어났는지 자, 그것의 일정 비율만큼 X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게 괴리 GDP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의 X만큼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텐셜 GDP보다 위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 값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포텐셜 GDP보다 액추얼 GDP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보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x라고 스몰 x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값이에요. 뭐 0과 1 사이의 어떤 값입니다. 자, 그런데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보다 아래 위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값이 트렌드로부터 얼마만큼 이탈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이 값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x를 곱해준 것만큼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보다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값은 항상 샥이 없다면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계속 소비를 할 거예요. 이 값은 경기 변동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만큼 몇 퍼센트 트렌드로부터 벗어나는가가 이제 YT 햇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값에 따라서 이제 X만큼 소비가 변화하게 돼요. 트렌드로부터 액추얼 GDP가 트렌드보다 위쪽에 있다면 민간 소비 지출 CT도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액추얼 GDP가 트렌드보다 밑에 있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을 곱해준 X만큼 소비가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바로 지금 2번 경우를 보고 있는데 1번까지는 어떤 걸 가정한 것이냐면 사실 X라고 하는 것을 0이라고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사실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뭐 혹은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X는 이제 승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IS 커브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승수 효과가 뭔지는 당분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x를 0이라고 두겠다는 것입니다.